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치혜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세금 없이 현금과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라고 하면 자산이 많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만약 아이의 학자금이나 독립자금을 모아줄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어릴 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5개월 아기에게 주식과 현금을 일부 증여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 여유가 좀 있나 봐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저희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증여와 상속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내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증여는 살아 생전에, 그리고 상속은 죽고 나서 재산을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증여와 상속은 각각 얼마의 세금을 떼갈까요? 표는 이렇습니다. 짠! 자, 만약 3억 원을 증여받았다. 그럼 1억 원까지는 10%를 떼고 나머지 초과하는 2억 원에 대해서만 20%를 떼는 누진제 구조예요. 그래서 토탈 5천만 원입니다. 세금이. 근데 계산하기 쉬우라고 구간별로 아예 정해진 누진공제 금액이 있어요. 만약 3억 원이면 표에서 20%를 곱해서 6천만 원이죠.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서 세금 5천만 원. 이러나 저러나 같습니다. 그냥 이 표대로 세율을 곱해서 누진공제액을 빼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상속보다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겨요. 반면 증여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부모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속세는 부모가 물려주는 8억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8억 원은 세율 30%가 적용되니까 2억 4천만 원. 여기에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제외하면 1억 8천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자녀 둘이 각각 9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살아생전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럼 자녀 2명이 각각 4억 원씩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4억 원은 어디 구간에 속하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니까 세율 20%가 적용되고요. 여기에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면 1인당 7천만 원씩 세금이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각각 4억 원씩 물려받은 건 똑같은데 세금이 2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8억 원을 상속하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고 증여를 하면 각각 4억 원만 계산되니까 5억 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이 들어가서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속은 주는 사람의 재산 기준, 증여는 받는 사람의 증여액 기준. 두 번째, 증여를 하고 나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일단 증여는 처음에 신고만 하면 이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얼마의 수익이 나든 추가적인 증여 세금을 떼지 않아요. 만약 자녀에게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사주고 그게 5년 뒤에 1억 원이 됐다 가정을 하면 8천만 원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도 추가로 증여세를 안 냅니다. 다만 해외 주식이라면 해당 나라에서 떼는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는 따로 있겠죠. 반면 상속은 상속받는 시점에 상속세를 한번 내고 그 돈으로 어딘가에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 그럼 또다시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증여를 하고 자산이 불어나도록 부모가 대신 관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행 세법상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성년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했다. 그러면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그리고 20살 때 5천만 원까지 해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 총 9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비과세는 10년 통산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시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올해 5월에 아기에게 주식과 현금을 포함해서 약 1,500만 원을 증여하고 12월에 나머지 500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2천만 원까지 제가 비과세 없이 증여를 한 거죠. 그럼 이후에 또다시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 올해가 2019년이니까 10년 뒤인 2029년 5월이 돼야 저는 1,500만 원을 다시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2029년 12월이 돼야 또 5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10년 동안 몇 번의 증여를 걸쳐서 2천만 원을 채웠어요. 그럼 11년 차에 새롭게 2천만 원의 한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딱 10년이 지나야 그 금액의 한도만큼 새롭게 생깁니다. 그럼 2천만 원 이하면 어차피 비과세인데 증여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괜히 안 했다가 나중에 합산돼서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요.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도 안전하게 미리미리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자녀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확보가 된 거니까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을 2번, 3번 보세요. 일단 돈이 없는데 증여를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증여는커녕 학자금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증여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만약 나는 아이가 독립을 하거나 결혼할 때 1억 원 이상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럼 사전 증여가 유리하고요. 물론 이때 화폐 가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올라간다고 가정할게요. 반대로 나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경제적 지원을 일치하지 않을 거다. 그럼 증여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9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한 번도 사전 증여를 안 했는데 자녀가 결혼하는 시점, 독립하는 시점에 갑자기 큰 돈을 물려줬어요. 그럼 세금 부담이 일단 크고요. 증여세 신고를 내가 안 하고 몰래 넘어가더라도 향후 자녀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아이 몫으로 내가 학자금이든 독립자금이든 보태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미리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비과세 한도까지 증여를 해두고 부모가 대신 굴리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세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증여 후에 부모가 자녀의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일단 해당 계좌가 증여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계좌 안에서 부모가 매수 매도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의만 아이 이름으로 해두고 자녀가 클 때까지는 부모가 자산을 불려나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증여는 언제 해야 유리할까요? 사실 현금은 언제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 펀드, ETF, ELS, 부동산, 금 등등 금융상품이나 실물자산으로 증여를 할 때는 자산 가치가 최대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가 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2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증여하면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혹은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증여의 타이밍으로 잡아요. 지금 팔아봤자 손해인데 자녀에게 물려주면 시간이 흘러서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회복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현금보다는 금융자산으로 증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금은 통장에 묶여 있으면 물가 상승률조차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괜찮은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사거나 달러에 투자하거나 등등 금융상품을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증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최근에 자녀에게 현금 1,000만 원과 삼성전자 셀트리온 ETF 이렇게 3가지 종목을 증여를 했는데요. 먼저 같은 증권사에서 아기 명의의 주식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기는 미성년자라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돼요. 무조건 지점 가셔서 만드셔야 되고요. 주식을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옮기시면 돼요.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다 처리해 주세요. 만약에 나는 A증권사인데 아이는 B증권사예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B증권사 계좌를 새로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의 A증권사에서 또 다른 나의 B증권사로 대체 출고라는 걸 합니다. 이건 주식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뜻해요. 그런 다음에 B증권사엔 내 계좌에서 B증권사의 I 계좌로 한 번 더 옮기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좀 복잡하고 싫으시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아이한테 현금으로 주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셔도 됩니다. 현금 증여를 할 때는 그냥 아기 계좌에 입금을 하고 추후에 국세청에 신고만 하시면 돼요. 이때 입금 내역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이 됐든 금융투자 상품이 됐든 내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완전히 넘어가야 증여로 인정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자진 납세하면 3%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증여세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좀비 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어요. 10년 안에 미성년자 자녀 혹은 성년인 자녀에게도 내가 비과세 한도로 증여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친족이나 배우자에게도 비과세. 여기서 궁금증 하나. 아이 생일이나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준 용돈 있잖아요. 그럼 이 돈도 증여에 해당할까요? 현행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교육비, 축하금, 축의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이 돈을 학자금이나 진짜 어떤 혼수 비용으로 쓰지 않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처럼 고가의 혼수를 사는 경우 사회 통념을 훨씬 뛰어넘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건 증여로 본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증여세 신고는 복불복이다, 신고 안 해도 된다, 안 걸린다 라는 말도 있지만 저처럼 비과세 한도까지만 증여를 할 생각이라면 이왕 할 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음 편히 재테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증여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증여란 게 이런 거구나, 상속보다 이런 점들이 유리하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